네, 반갑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일성건설, 덕신하우징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하이브와 멜파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자,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인기 검색 종목에서 내려갈 줄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총 6종목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일성건설 먼저 보죠. 일성건설 상한가 강하네요. 자, 지금 일단 일성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택정책을 통한 건축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기업은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사업 등등등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연초부터 계속 그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해서 경선에서 압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더 늘어날 거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잔량 같은 경우가 이제 90만 주죠. 일십, 백, 천만, 10만, 90만 주. 자, 잔량이 90만 주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지금 가격대가 5,600원이죠. 그러면 보통 잔량 같은 경우가 쌓이게 되려면은 적어도 한 200만 주, 300만 주 정도가 쌓여야지 좀 강한 상한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만 매수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잔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겠어요. 잔량이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다음 거래일에서 무슨 상황이냐, 주가가 약간 내려가는, 즉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매수를 강하게 튀겨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 매도를 통한 그런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다만 이렇게 갭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가가 보통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된다라면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갭상승이 아니라 밀려 내려온다거나 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거나 음봉이 커진다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면 차익 실현을 같이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추세는 계속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면 되겠고요. 자, 대선과 관련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일단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싫어, 그런 분들은 차익 실현 없이 그냥 계속 홀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지 관점 계속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나오는 패턴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래쪽 4,500원이나 4,000원 구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그냥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 변동성도 좀 싫어, 그냥 팔아야 되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차익 실현을 언제 하느냐, 이제 월요일날 장이 딱 섰을 때 물량이 터지는 순간, 그런 시점이 되면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윗꼬리 또는 긴 음봉, 이런 형태가 매도 포인트고요. 갭 상승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한가 잔량이 약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볼게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연초부터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왔었습니다. 지금 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관련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하우징 관련한 부분들에서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은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좀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어떠한 내용보다도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 테마,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포인트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보통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고점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홍준표 관련한 종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떠오르는 잠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축 자재,
이쪽 부분에서 일단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홍준표 관련주로도 포함이 된다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가덕도 관련한 그런 포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윤석열 관련해서 주택건설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면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홍준표,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정치 테마 쪽으로서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2분기부터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테마적인 어떤 정책 이슈가 들어가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지금 이 종목은 상승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내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은 2,700원대 나와 있고요. 월봉 잠깐 볼게요. 월봉 보시면은요. 지금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죠. 추세가 상장 이후에 상승을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자리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원 정도 지지선인데 뭐 포지션을 본다라면은 2,700원 정도 라인대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진 지지 라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고요. 2,800원, 2,700원 수준까지는 그냥 홀딩 유지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이 치고 나간 그 자리가 이제 저항대 돌파인데요. 그 자리까지는 유지를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애매하지 싶습니다. 좀 위쪽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따라 내려갈 수가 있겠고요. 또 그냥 막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뭐 부담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2,700원, 2,800원대 지지라인 보시면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물량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지지선과의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유지를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좀 나타나서 옆으로 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홀딩 전략이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하이브 한번 볼까요? 네, 하이브. 지금 중국 쪽 규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즈 관련해서 전부 다 그냥 개떡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중국 공산당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 뭐 이렇게 어려워. 중국 공산당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네들이 뭘 했냐면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 금지 이게 나갔고요. 연예인 모금에 나서는 팬클럽의 해산. 야, 이 내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등등등 해가지고 10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지금 그 팬클럽 계정을 대거 정지시키고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됐냐면 BTS, 방탄소년단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 되게 웃기는 게 방탄소년단 중국인이라고 까불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제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BTS 멤버 생일에 맞춰가지고 래핑한 비행기를 띄웠던 팬클럽 계정 역시도 60일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야, 지금 보면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은 누구누구 생일 축하해 막 해서 막 있잖아요. 전 누군지 몰라요. 봐도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누구 생일 축하해 해가지고 막 지하철역에 크게 광고돼 있고 막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이런 팬클럽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정지시키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팬클럽 자체가 모이지 못하고 해산되고 뭐 계정 정지되고 막 그다음에 연예인 차트 발표 금지되고 막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정부, 금융당국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어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엔터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싸잡아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가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추세 자체는 하단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매물대는 일단 4월달, 5월달, 6월달에 형성된 시점에서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게 26만원 구간이에요. 오늘 깼다가 바로 올라선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26만원 지지선으로 보시고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일단은 추세가 하단으로 전환이 됐고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지션은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빠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26만원 이상에서만 보여지고요.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조금 고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멜파스 한번 볼까요? 멜파스. 네, 멜파스는, 지금 뭐 좋은 소식 하나 있었어요. 세계 첫 번째, 최초로 초고속 무선 반도체 칩을 개발한
회사, 이 회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개발한 회사 GLS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선통신용 세계 최초로 초고속 무선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 이렇게 되면 이 멜파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어떤 사업과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또 GLS라는 이 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등록 특허가 15건, 출원 특허가 28건, 기술 이전 특허가 18건.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멜파스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LS는 이제 기술력, 그 다음에 멜파스는 이제 양산 능력 등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합쳐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 뭐 스마트카, 뭐 이런 쪽 있죠.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자율주행 분야로의 어떤 사업 영역 확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칩은 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2,500원에서 5,000원까지 100% 올라왔습니다. 100% 올라왔는데 요 상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지난 금요일날 8.8%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야, 이거 좀 부담스럽죠. 8.8% 주가가 하락했다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21선 지지는 일단 맞을 것 같아요. 4,140원 정도 지지선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요, 지지선 때, 자, 즉 상승 이후에 지지선 반등 나간다. 이건 대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고요. 추세가 흘러내리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냥 버티는 것을 일단 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한 번 더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버티면 상관없는데 얻어맞게 된다면 21선 여기 4,140원 정도 지지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시작될 텐데, 반등이 시작되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정고점 넘어서 5,000원 이상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5,000원 넘지 못하고 다시 꺾인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재료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매수, 또 다시 뭐 지난 주말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뭐 이렇게 막 기관들의 매수 막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자, 지금 삼성전자가 딱 보여주는 방향은 딱 그겁니다. 나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그것만 일단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바닥인 것 같기도 한데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막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뭐 그냥 나쁘다고 볼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들이 지금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매도가 그동안 엄청나게 쏟아졌던 부분들이 이제 멈춘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 또 기관이 받아서 저점 을 잡아주는 상황들, 또 지수가 많이 내려왔던 상황에서 반등을 필요로 한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그동안 이제 빚내서 계속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아, 짜증나. 이게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다른 건 막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두 명씩,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에 공백이 생길 거고요. 그 자리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물량 뺏기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량 뺏기 작업은 뭐예요? 내려갔다가 횡보로 들어가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7만원대 초반 7만 3천원 구간을 지지점으로 해서 횡보를 거듭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아, 이거는 물량 뺏기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접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량 접근하시는 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네, 조금만 담아서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저점에서 사가지고 지금 조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이 바닥이라면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로 따라 들어가기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만 사야 되는 이유는 지금 바닥이 아닐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7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우리가 적은 비중으로 감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7만 3천원 이상에서 일단 유지만 된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겠죠. 그 대신에 뭐 비중을
비용을 많이 실어가지고 대응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신규 접근을 들어가시거나 뭐 추가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대응하실 분들만 소량 접근은 가능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바닥인지 모른다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이거는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시황이나 뉴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카카오는 지금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매도. 이게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매도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의 그런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 좋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17만원대부터 매도를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에서 또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지금 이 카카오가 지금 끌려 올라갔었던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주도주 흐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좀 바뀌는 형태의 모습들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정부의 규제거든요. 다른 악재였다라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이용해서 반등이 나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규제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충분히 때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난 그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매도가 매도로 부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주가가 반등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규제가 과하다, 주가 빠진 게 너무 과하다, 지금 사야 한다, 등등등 얘기 나오지만 니들은 왜 팔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너무 많이 빠졌어.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니들은 왜 팔고 있냐? 그렇게 좀 니들이 사라. 라고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도 팔았어요. 네. 목요일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도 팔았어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권사 리포트고 나발이고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좀 니들이 사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가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사 리포트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갈 거예요. 주도주는 꺾이지 않아요. 존버하면 승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존버는 승리할 수 있겠죠. 언젠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조정이 꽤나 아플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RSI 지표도 과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3만 5천원, 14만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이네요. 일성건설, 덕신하우징, 하이브, 멜파스,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들 의견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들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